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한돈협회 김하재 대리라고 하고요. 지금 축산 관련 이제 환경 쪽 담당을 하고 있는 한돈협회 실제 직원입니다. 오늘 농가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축산 냄새 관련 제도를 안내해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농가들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조금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내용이 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강의에 대해서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농가분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축산환경 관련 냄새 민원이 빠른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4, 15, 16년도를 기점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은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 농촌에서 이제 발생되는 축산 냄새 민원은 실제 많은 냄새 민원을 유발을 시키고, 이거에 따라서 산업이 많은 이제 위기에 있다. 어떻게 보면 냄새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실제 농장이 폐업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게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가지고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 이제 10년짜리 계획인데요. 악취방지 종합시책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악취방지 종합시책에서 주요 이제 규제 대상은 축산 냄새에 대한 문제가 많이 담겨져 있었고요. 실제 이제 축산하고 관련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양돈농가 전면 밀폐화, 그리고 축산시설 사전 신고 대상 시설 지정, 네, 그리고 배출 허용 기준 변경, 그리고 악취 자동 관리 시스템 도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선은 좀 설명을 드리면, 축산 농가 전면 밀폐하는 많은 이제 보도자료들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농가분들이. 축사 형태를 기존의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악취 포집 후에 이제 처리한 것을 공기를 배출하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겨져 있고요. 실제 이제 20년도에는 기존에 당초에 보고했던 거는 20년도에 신규 허가돈사를 넣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신고돈사를 넣고, 24년도에 기존 허가돈사 등까지 검토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협회에서 이제 강하게 좀 반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기존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법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고,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규 허가돈사나 신고돈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통 이제 아무래도 용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지 않은 용어라서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부분을 조금 간과를 하시는데요. 이 신고대상 시설 지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고대상 시설 지정은 그냥 가축분뇨법에 따른 이런 신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신고대상 시설 지정이 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악취관리지역처럼 어떻게 보면은 악취 방지 조치를 의무화를 하고 주기적인 자가 측정을 통해서 냄새를 관리하도록 의무화를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악취 방지법이 기존의 공업단지 같은 데에서 생긴 법이다 보니 이런 좀 자체적인 조치 사항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협회에서는 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대응을 했고, 현행은 신고 대상 시설이 지정이 되지 않고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가 됐을 때 현행은 벌금 조치에 되지만, 이 사전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이 되면은 실제 사용 중지 명령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일 많이 대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출 허용 기준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은 이제 축사 환기구나 창문 등 악취 배출구의 정의를 변경을 해서 적정 허용 배출 기준까지 재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적정 허용 배출 기준에 대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돈사 부지 경계에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출구를 변경을 해가지고 환기구, 창문에서 측정을 하겠다라는 게 환경부의 대책이었고요. 실제 이 부분은 이제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거 기준을 마련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법적 기준이 부지 경계선이 아닌 이제 배출구에서는 500배입니다, 현재. 근데 뭐 축사에서 추가적으로 배수를 지정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많이 이제 높아지진 않을 거라서 저희가 이 부분도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악취 자동 관리 시스템 도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이미 법제화가 됐습니다.
악취 자동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암모니아 센서, 뭐 알림 정보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농가에서 실제 측정 기기를 놔두고 농가가 만약에 배출 오염 기준을 초과했을 때 뭐 자동 포집되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센서 등을 놓고 농가가 냄새 특정 수치가 높아졌을 때 그거를 이제 저감할 수 있도록 뭐 조치를 하라든지 그런 알림 정보가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아까 이제 사전 신고 대상 시설 지정이랑 이제 좀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냄새 관련 규제 강화 내용을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악취 방지법에는 실제 이제 많은 농가들이 알고 계시는 제주도에서 시행되었던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그리고 신고 대상 시설 지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 다 지정이 되게 되면은 실제 농가에서는 사용 중지 명령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취 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조치 사항이 다릅니다.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배출 기준이 초과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냄새가 배출 기준이 초과됐는지를 지속적인 검토하는 용역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주도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2차 지정이 됐습니다, 이미. 그리고 3차 지정은 지정됐지만 지금 그 대법원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게 패소가 돼서 3차 지정은 다시 이제 재차 지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용인 예전에 이제 여기도 유명하죠. 그 잔반을 먹이던 곳인데 그 용인 이제 포곡 쪽의 지역에서 농가들을 실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읍 덕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정을 했고요. 계속 이것도 지자체에서 지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더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 신고 대상 시설이라는 표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악취 관리 지역에 비해 지정 여건이 쉽습니다. 악취 배출 시설 중 축산농가는 악취 배출 시설에 해당됩니다.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그리고 3회 이상 배출 기준이 초과된 시설. 그러니까 결국에 평생 동안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지속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민원이 들어가는 농가는. 그래서 이 지속 근거는 당연히 해당이 될 것이고, 3회 이상 배출 기준은 이게 연이 없습니다. 반대로. 뭐 평생 동안 3회 이상만 배출 오염 기준이 초과가 되더라도 이 지정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요새 최근에 이 신고 대상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이 신고 대상 시설을 지정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최초 발생 사례는 강원 화천, 그리고 충남 아산, 네, 강원 홍천,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농가들이 너무 강한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 항상 물어보십니다. 냄새 측정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삼겹살 고기 굽는 거죠, 사진.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비장. 농가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거에 퇴비장을 보통 많이 드는데, 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취를 하고 있는데 집 밑에서 고기를 굽습니다. 하루 이틀은 냄새가 좋았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가지고 민원을 걸려고 할 때 이거는 악취로 민원을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취 민원으로 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걸 수 있고요. 제가 항상 농가들한테도 설명을 드리는데, 이 악취라는 거는 무색, 무취, 감각공해라고 악취를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무취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냄새가 어떤 냄새든 상관없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정의는 향수 공장도 실제로 악취 민원으로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현장에 나가면 그 냄새를 잡겠다고 향미제를 막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막 그 특정한 냄새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제품들을 뿌리면 그게 이제 민원 감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냄새나 그리고 향미제를 섞은 냄새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정확한 냄새 관리를 위해선 제가 이제 농가에서 현장 지도 나왔을 때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진짜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을 드리는데, 괜히 뭐 제품 제제를 더 섞어가지고 냄새 제제를 사용을 할 경우에 실제 냄새가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악취라는 정의에 대해서 농가분들께서 좀 잘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네. 이 부분도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눈으로 보는 악취라는 표현을 많이 드립니다. 그냥 똑같은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둘 다 농장이죠. 근데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될까요? 이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될까요? 일반인 농가에서는. 당연히 두 번째 사진이겠죠? 이게 더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으로 보는 악취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농가들한테도 보이는 곳에 조금 관리를 좀 깔끔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제가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면, 밖에서는 이제 깔끔해 보이는 농장이어가지고, 이제 농장 내부로 들어갔는데, 그 폐사체가 하나 있던 겁니다. 농장에 이제 그 돼지 사체가 일반적으로 발생이 되니까 그냥 협회 직원이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생각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그걸 보는 순간 냄새가 더 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밖에서는 아무 냄새도 안 느껴졌었거든요. 그 농장이. 근데 그만큼 이제 눈으로 보는 악취가 중요하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사람은 이제 눈으로 보는 악취가 되게 심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장가를 할 때에 최대한 안 보이게 가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눈으로 보는 악취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이 악취 방지법에 따른 악취 측정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배출회내에서 직접 냄새를 측정을 하겠다라는 걸 추진한다라고 환경부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출 허용 기준은 법적으로 희석 배수 이거를 의미를 하는데 이 배출구랑 부지경 개선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농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부지경 개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이 허용되지 않고 대다수가 이 일반적인 배출 허용 기준에 허용이 됩니다. 공업지역이 높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부지경 개선에서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입니다. 대다수가. 왜 부지경 개선에서 해당이 되냐. 배출구를 정의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배출구는 예전에 이제 악취 방지법을 만드는 태생적인 그 근거법 자체가 공업지역에서 생기다 보니 이제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 배출구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출구가 없는 경우에는 부지경 개선에서 측정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 5m 이상의 배출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 농가에서는 부지경 개선에서 측정을 한다는 것이고 이 높이 5m 이상의 배출구가 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2층 논사 그리고 수제 콤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배출구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대다수의 농가가 초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배출구에서 저희가 이제 돈사 내부에서 예전에 측정했던 데이터가 있는데 보통 농가 잘 관리가 된다는 기준이 한 희석배수 1000배 정도가 나옵니다. 기존 배출오염 기준에 이제 2배가 넘는 수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수지 콤포스트를 만드는 업체에서 이제 높이가 5m가 넘으니까 특정 지자체에서 그 지점을 가지고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인위적으로 높이를 낮춰서 그 배출구를 없애는 배출구를 법상 허용되는 배출구에 대한 정의를 이제 아예 해당이 안 되게 이제 조치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피해 나간 것도 있고요. 대다수의 업체들이 예전 같은 경우엔 그래서 그냥 이제 세정시설을 없이 그냥 공기가 수지 콤포스트에서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아니고 후처리를 위해서 밑으로 관로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후처리하고 여기서 나가면 여기가 5m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이 배출구에 대한 정의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피해 나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 측정 방법 계속 설명을 드리면 이 부지경 개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는 대다수가 이제 부지경 개선에서 측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료 채취자는 이 일반 사항을 우선은 적어둔 게
시료 채취자는 시료 채취 시 시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가끔 이제 단속이 나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 측정하는 사람이 향수도 뿌리고 뭐 그러면은 냄새가 영향을 미치지 않냐. 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시료 채취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저는 풍선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포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희석시켜서 냄새를 맡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냄새가 시료 채취 시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농가에서 이제 가가지고 현장에서 항상 농가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측정 시에 뭐 특별하게 오염될 만한 사유가 있었으면 그것들을 사진을 좀 찍어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도 기록이 없으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농가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측정자가 당연히 대다수가 이 측정 나오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시거나 아니면 공인 분석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를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조항도 중요한 게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환경부 훈령입니다. 냄새 측정 시에 대다수의 농가에서 이제 향후에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도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법조항들을 좀 자세히 모르시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고 느껴져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넣어놨는데요. 사실 냄새 측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인이 입회하라는 이 정의거든요. 관계인이 입회하에 측정을 했다는 거는 이 지점에 대해서 뭐 관계인이나 측정자나 뭐 이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농장에서는 이 조항을 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넣어놨는데, 이제 이 조항은 이제 관련 규정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관계인 입회하에라는 조항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실제 행정소송까지 간 농가가 있는데, 아산 지역의 농가입니다. 근데 그 농가에서 이제 측정을 계속 나오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악취 신고시설 지정을 하려다 보니 이게 지정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하려다가 그 컨테이너도 옆에다가 설치를 하고 계속 측정을 했던 거죠. 공무원들이.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 그냥 있었는데 어느 순간 초과됐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농가에서. 근데 그 기준이 배출오염 기준이 본인들은 한 뭐 20에서 30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셨대요. 근데 뭐 그 전까지 한 두 번 정도는 걸렸는데 이제 마지막 한 번이 안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한 번이 걸렸는데 초과됐다라고 연락이 오면서 이게 한 뭐 200배 뭐 이렇게 나오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가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우리 농장에서는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실제 법원에도 문제 제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일부는 인용이 됐고요. 실제 그러면은 이제 농가분들은 반대로 이해를 하시고 그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이 관계인이 입회하라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피해 다니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제가 이 부분도 환경부에 이제 질의를 해봤습니다. 관계인이 입회하에 측정을 하면 문제가 되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3자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등을 남기면 이 부분도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관계인이 입회하에 그러니까 농장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지점에서 측정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제3자가 봤을 때 정확하게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유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거고 기록 관리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농가분들이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이제 직접 맡아서 하는 측정 방법이다 보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풍선을 여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공기를 흡입시켜가지고 이렇게 불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냄새를 희석을 시켜서 한 5명이 공정시험 방법에서는 5명이 냄새를 맡아보고 판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뭐 농가분들이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이 사람이 뭐 술을 먹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공정시험 기준에 특정한 냄새 물질을 맡을 수 있는 사람만 공정시험에 이 냄새 측정 패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측정할 수 있는 시료 점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코가 워낙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룰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농가분들이 실제로 이제 사람이 맡아서 하는 방법이다 보니 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과학적이고 일정 정도의 체계를 갖췄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넣어봤고요. 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부지경계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지경계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냄새를 측정한단 말이죠. 그럼 이 부지경계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항상 농가분들한테 이제 그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 농장의 부지경계선에서 대해서 이제 제가 환경부도 질의를 해봤고, 이제 일반 공무원, 일선 지자체 공무원분들이랑도 통화를 해봤는데 답변을 못 하세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사업장 부지의 경계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장 부지의 경계. 그러면 내가 필지가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이제 나무가 심어지거나 아니면 울타리가 쳐져 있거나 그러면 거기가 부지 경계가 일반적으로 됩니다. 근데 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울타리를 넓게 치면 다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선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좀 똑똑하신 분들은 실제 지적도를 떼어가지고 그 해당 시설의 부지 경계를 봐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넣었고요. 이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할 때 아까 관계인이 2폐하에 측정을 한다라는 정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관계인이 2폐하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 액비화 시설이 여기 있으니까 만약에 냄새 측정 포인트로 그 냄새 측정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가장 심한 곳에서 측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여기나 뭐 이런 데서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더 심하다고 할게요. 근데 그날 하필 분뇨를 작업을 하고 가는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보다 냄새가 더 나겠죠. 이 관계인이 2폐하라는 조항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럴 때 측정을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걸 무시하고 측정을 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관계인이 2폐하에 대한 조항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나무가 밤나무입니다. 그러면 밤나무 한창 꽃 많이 폈을 때 냄새 많이 나죠. 이 지점 밑에서 측정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걸 이걸 간섭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장에서 냄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밤나무에 냄새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간섭 효과가 안 발생되는 지점으로 최대한 가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록이 만약에 법정 싸움을 간다라고 하면은 공신력이 있을 수 있게 활용이 되려고 하면 뭐 녹취 기록이라든지 뭐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냄새에 대해서 이 간섭 효과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취를 의미하는 거라서 냄새를 측정하시는 분들은 농장 냄새인지 밤나무 냄새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측정 지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측정 시점, 측정 지점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하시려고 하면은 관계인이 2폐하에 대한 조항을 잘 이해하시고, 농장에서 일반적으로 냄새 측정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유심히 잘 보시고,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기록을 좀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실제 법정 싸움을 갔을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농가들이 이 냄새 기준을 위반했다라고 해가지고 사용중지 명령을
사례가 없었어요. 사실 농가 입장에선 제일 무서운 게 사용중지 명령이죠. 근데 가축분뇨법에 이 이제 시행규칙에 이제 한 줄이 있는 조항인데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냥 별것도 아니고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오염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은 개선명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개선명령. 이 개선명령을 맡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개선명령 다음번에 이제 초과가 됐을 때 개선명령 불이행으로 봐버리거든요. 이 개선명령 불이행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실제 최초 발생 사례는 경남 김해였습니다. 근데 개선명령을 맡고 개선명령 1개월을 맡고 개선명령에 따라 가지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을 맞았지만 그때는 과징금 조치로 대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군 공무원끼리도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발생된 사례가 경남 하동 지역에서 실제 사용중지 명령을 맞았고 농가가 사용중지 명령 1개월을 맞으니까 이게 영업손실이 너무 커서 법정 싸움을 가신 거죠. 네, 1심 패소했고요. 지금 2심 가고 있는데 2심도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동에서 지속적으로 그게 증대가 되고 있고 실제 인접 시군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된다라는 사례를 듣고 이제 법정 다툼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농가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 협회에서도 이 조항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조금 조치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법적인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법에 이제 있는 조항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모호하죠. 뭐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다.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 때문에 사실 이런 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약품 등을 이용하는 사례들이 우리 농가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로 요새 이 조항을 조금 환경부에서는 없애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 시설을 아예 의무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이 액비 살포 기준에도 냄새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요. 이 배출오염 기준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 사례는 없지만 실제 이제 배출오염 기준이 초과가 됐을 때 뭐 민원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에 뭐 측정을 하겠다라는 시군들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가지고 아직까지 처벌을 했다라는 농가는 보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가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게 양농장 냄새 관리 주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대다수가 이제 축산 냄새가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왜 축사 내부에서 냄새가 많이 발생될까요? 당연히 분뇨를 바닥에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이 분뇨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 처리 과정에서는 더 많은 냄새가 발생되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축사에서만 발생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더 많은 악취는 이런 처리 시설에서 더 많이 발생됩니다. 고액 분리 과정, 그리고 뭐 퇴비화 과정, 액비화 과정 다 많이 발생되고요. 이 분뇨가 보관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더 많은 냄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이제 대다수가 냄새 저감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면 이 이제 축사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분뇨 처리 시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뇨 처리 시설에 얼마나 잘 밀폐를 시키냐, 아니면 밀폐가 없이 뭐 반대로 이제 저감제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안개분무들을 사용하거나 뭐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 축사는 이제 돼지를 키우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은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농가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실제 냄새적인 저감적인 효과로만 보면 여기에 비용 투자를 하는 게 더 많은 냄새 저감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넣어놓은 거고요. 네, 그 농가에서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농가 축사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분뇨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분뇨 관리가 중요하고
이런 분뇨 처리 시설에서의 냄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농가에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